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수요일 이슈메이커 시간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장시용 차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우리 장시영 차장님 갖고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좀 얘기 네, 하시면 됩니다. 떴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동석 씨가 광고하는, 광고하는 거죠. 거죠. 네. 예전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이렇게 알리를 통해서 이제 구매 대행을 좀 하게 되면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점이 많았는데 알리가 올해 이제 한국에 한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고객센터도 만들고 직구 이 배송되는 기간을 원래 한 1, 2주 정도 걸렸어요. 여기 아까 부장님께서도 제가 해봤는데 전화 한 3일 걸린다는데 부장님도 잊어버리시면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배송센터,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CJ 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이 시설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배송이 좀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수 이제 제품들을 무료 배송, 그러니까 100원짜리, 500원짜리도 무료로 배송을 해줘요. 우와. 반품도 무료로 해주고 기간도 빨라지고. 기간도 빨라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자제품은 조금 사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분량이 좀 많아요. 기계적인 네. 부품들은 좀 주로 이제 분량들이 중국 많고. 제품일 테니까. 그렇죠. 중국 제품이고 네. 또 몸이 때우리요. 가품도 많습니다. 잘 고르셔야 되는데 싸다고 막 덜컥덜컥 이게 이렇게 하고 사시면 가품인 경우도 조금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일부 그냥 슬리퍼라든지 또 차량용 시트 이 방석이라든지 이런 게 500원, 1,000원 이러니까 가성비도 있고 해서 나날이 갈수록 이용자 수가 좀 늘어나고 네. 사람들의 만족도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내의 쿠팡이라든지 다른 어떤 신세계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내 사이트들의 아성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물류센터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이 비용 투자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좀 영업을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는 또 수혜주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종목들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요즘은 물가도 오르고 사는 게 워낙 팍팍하다 보니까 싸면은 일단 시선이 가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도 싸긴 하지만은 와우 회원 같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그럼 지금의 쿠팡 독주 체제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올해 3분기에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운 그렇네요. 사람들이 이제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입했습니다, 엊그제. 예, 저도 와우 회원이고 저도요. 마트 안 갑니다. 저는 요즘에 다 쿠팡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 쇼핑, 쿠팡이 사실은 이제 점유율이 한 5% 정도로 가장 높고 신세계 네이버 쇼핑이 23%, 쓱 그다음에 지마켓, 옥션 이런 애들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11번가가 한 7% 정도고.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하는 한국인 수가 갑자기 급증을 좀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2,896만 명, 올해 10월 2,846만 명. 그러니까 쿠팡은 거의 비슷해요. 쿠팡은 거의 그러네요. 비슷한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작년 10월에 한 300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 600만 명이거든요. 이게 내년에는 1,000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용자 수가. 그러면 사실 이제 쿠팡의 아성에 이제 어느 정도 도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시면 그리고 워낙에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조금은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도 이제는 직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제품을 좀 다양화하고 가격 결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슷하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오는 제품들은 가격이 워낙에 경쟁력이 우리나라 제품하고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싸죠. 너무 싸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이용자 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은 미국의 쿠팡과 중국의 알리. 쿠팡은 국내 본사가 있습니다. 송파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너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도 그 뭐 티무라든지 우리는 이제 테무라고 하는 그다음에 알리 이런 것들이 돌풍이 계속 불고 있더라고요. 패스트패션 뭐 쉬인 이런 것도 지금 돌풍을 불고 있고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장시현 차장님 뭐 이거 일단 그 알리익스프레스 그 이슈를 갖고 왔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주목하고 계신 섹터가 어떤 거죠? 일단 뭐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보면 에코프로 머티가 더 올라갈 거냐, 두산 로보틱스가 더 올라갈 거냐. 맞아요. 두 종목이 수급 블랙홀이죠. 두 종목이 뭐 시장을 거의 이제 좀 약간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또 이제 특이하게 두산 로보틱스가 장 초반에 좀 빠지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갑자기 급등을 치고 했습니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한 20%를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봇주가 언제부터 이렇게 난리를 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올해 1월입니다.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로봇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를 했죠. 네.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주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제 작년부터 약간 좀 기미는 보였지만 사실 대세 상승은 올해 나왔는데 또 올해 또 한 여름쯤에는 또 다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하면서 다시 한번 상장 즈음에 주목을 받았고 상장 이후에는 오히려 또 좀 부진했죠. 주가가 좀 빠지고 전반적으로 밀렸는데 지금 이제 어제 기사 이제 장 끝나고 이제 기사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협동 로봇을 현대차 공장에 적용을 시키겠다. 물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새로운 공장에 적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로봇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일본의 이제 화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사실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에 주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줄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그 뒤로 주가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물류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물류나 제조업 쪽에서 우리나라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로봇의 적용은 점점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요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뭐 LG 그다음에 한화, 뭐 SK 다 뭐 현대차까지 로봇의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진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은 결국에는 비용의 감소, 그다음에 인력의 부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결국엔 로봇 사용이 확대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까지는 로봇주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야무지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로봇 관련주. 사실 오늘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현대차의 뉴스가 나왔는데 11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리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러한 현대차 뉴스가 얼마나 주가 상방에 힘을 더할지,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나 될지 여부가 좀 가장 투자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이 뉴스 짚어볼까요? 뉴스를 보면 이제 현대차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싱가포르의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을 접고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을 접고 이제 작업자 한 명과 로봇이 팀이 돼서 한 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팀이 여기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과 사람이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한다라는 방식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 방식은 현대에서 보면 산업용 로봇 보면 굉장히 큽니다. 뭐 무게가 한 1톤이 넘어가죠. 그런 로봇들이 이제 용접을 하거나 붙이거나 조립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설치할 때도 1mm 오차도 있으면 사실 이게 생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작업 방식을 변경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셀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방식 자체가 굉장히 라이트해지고 그다음에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게 로봇이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 싱가포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지금 조지아에도 공장을 또 짓고 있죠. 이제 지금 뭐 텃 닦고 이제 공장을 막 부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셀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협동 로봇 자체를 적용할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을 텐데 그거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로봇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이쪽 HD 현대 쪽에도 있죠. 근데 이쪽도 결국에는 협동 로봇을 아직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네. 협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을 좀 거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이 들어가는 거는
시트 작동을 검사한다든지 뭐 자체 표면 품질 검사, 뭐 타이어 휠 볼트 조립, 트랜스미션 부품 조립에서 한 7가지 정도 과제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조금 단순한 거 위주인데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잡한 것까지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그럼 현대차만의 얘기고 두산 로보틱스만의 얘기가 아니라 좀 있으면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시연한 것 중에 휴대폰 조립할 때 협동 로봇이 들어가서 하는 거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제조 라인에 이걸 적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예언하건대 그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국내에서도 좀 많이 쓰면 좋겠는데 현대차의 협동 로봇. 근데 국내는 또 워낙 우리 노조가 좀 강력해서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하고요. 이 로봇주의 상승 탄력 이거 언제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랐는데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 어제 시간외에도 이 뉴스 이후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오늘도 제가 볼 때는 단기 고점을 찍을 가능성은 있다. 오늘도 한 번 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기타 이제 못 올라왔던 뭐 뉴로메카라든지 뭐 T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감속기를 하고 있는 SPG나 BB테크 같은 종목들도 보면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를 제외하고 보면 대부분 다 지금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두산 로보틱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윗꼬리를 다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두 분 모두 고민이 될 만한 이슈 두 개를 가지고 오셔서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로봇주와 물류 유통주의 대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이권희 부장의 로봇주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를 업고 반등을 노리다 물류 유통주냐. 기업 선별 확인해 보시죠. 장시영 차장님, 알리익스프레스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뭐 CJ 대한통운이죠. 제가 한 7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방송에서 CJ 대한통운의 풀필먼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풀필먼트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좋다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뭐 시장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의 이 효과 때문에 덩달아서 조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알리익스프레스는 내년에 물류센터를 뭐 짓거나 아니면 한국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쿠팡처럼 직접 물류센터를 짓는 건 아니고 또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형 창고를 임대하고 이 대형 창고를 임대하는 거가 풀필먼트입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의 대형 창고를 임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풀필먼트가 대형 창고인데 거기에 이제 물류 자동화도 그렇죠. 들어가고 자동화도 들어가고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물류에 해주는 거죠. 관련된. 그러니까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뭐 우리 뭐 아침에 이제 로켓프레쉬로 배송되는 물건들 같은 경우 뭐 우유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신선식품은 신선식품은 잔뜩 갖다 놓고 그렇죠. AI를 통해서. 그렇죠. AI를 통해서 잔뜩 네. 갖다 놓는데 이게 배송이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서울에서 제가 물건을 파는 회사예요. 근데 그 물건을 제가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데 압구정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근데 제가 택배 주문을 하면 물건을 안성으로 보내서 안성에도 다시 서울로 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제품들을 미리 창고에다 갖다 놓으면 주문하면 거기서 바로 보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배송, 당일 배송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네이버라든지 다른 어떤 유통업체들의 이길 배송, 당일 배송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좀 계속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 풀필런트 수요 확대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그거에 대한 불을 지핀 게 알리익스프레스의 최근에 어떤 인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사실은 CJ 대한통운이 쿠팡 이슈라든지 또는 택배 뭐 파업이라든지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통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영업이익은 내년까지 11년 연속 선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자체의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이 이슈 때문에 조금 올랐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아까 이제 알리가 이제 쿠팡의 아성에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고 또 위협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쿠팡이 2021년에 직상장을 했단 말이죠. 미국 나스닥에. 그때 이제 우리 오너가 미국에 와서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그때
그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공모가에 거의 지금 뭐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쿠팡이 흑자 5개분기 연속으로 흑자 내고 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오르고 네. 계속 지지부진하거든요, 쿠팡이. 네. 알리의 영향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국내만 따지고 놓고 보자면은 쿠팡의 아성을 알리가 좀 무너뜨리기는 당장에 무너뜨리긴 쉽지는 않지만 경쟁 상대는 되겠죠. 근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보게 되면 또 중국 자체적으로만 봤어도 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이 뭐라 해야 돼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쿠팡과 알리를 경쟁 상대 서로 또 뭐 알리가 잘 된다 해서 쿠팡이 안 되고 쿠팡이 잘 된다 해서 알리가 잘 된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파생돼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알리도 잘 되고 쿠팡도 잘 되면 CJ 대한통운은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거는 그 자체 이유라는 얘기 그렇죠. 이제 해석이 있었고요. 우리 이건희 부장님,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로봇주 토픽 종목, 뭐 두산이냐, 두산 로보틱스냐, 레인보우냐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방송에 자주 나와서 나올 때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탑픽을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두산 로보틱스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작하자마자 좀 불을 뿜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두산 로보틱스와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중장기로 보면 이제 앞으로 다른 로봇 기업들이 뉴스를 더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좀 고점을 도달하는지 여부를 비롯해서 이 로봇주들의 수급 확산이 이루어지는지 부분까지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류 유통 관련 이슈, 로봇 이슈 모두 다 중요해 보입니다. 두 가지 이슈 오늘 개장 전략도 여러분 함께 저희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시영 차장 그리고 이건희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